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게 한 2달 정도 만에 현타가 와서 그런지 이제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간 일을 조금 돌이켜 보면은 2달 전인가요, 멕시코에 있는 레이노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또 수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베라크루스에서 차를 이제 콜롬비아에서 배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베라크루스에서 받아서 거기서 또 좀 시간이 좀 다소 많이 좀 지체가 돼서, 사실은 이제 시즌 7은 카나다 동부에 가보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여기도 지금 낙엽이 지고 벌써 새벽에는 뭐 영상 한 5도 정도까지 이제 좀 내려오는 쌀쌀한 날씨예요. 그래서 시즌 7에 이제 가장 저에게 중요한 임무가 뭐였었느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타고 다니던 차의 그 업그레이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컬한 이슈들을 좀 고치고 메인티넌스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멕시코에서 지체가 한 2달 반, 3달 가까이 예상 밖으로 좀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미시간에 있는 딸 집과 그리고 미네소타에 있는 그 동생 집에 잠시 들려서 바로 이곳 포틀랜드, 오레곤주에 있는 태평양 연안가에 있는 시애틀 아래에 포틀랜드에 지금 잠시 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주위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이제 차의 목공 작업은 이제 대충 끝내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주문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액세서리들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오버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다음 이제 일정은 여기서 이 포틀랜드에서 내년 5월 초쯤에 선적 작업을 한국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을 한국에 보내고, 그리고 한 5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늦어도 차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또 이제 한국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 7년 정도 됐나. 그래서 가서 이번 기회에 국적 작업도 좀 하고, 한국 그 주민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차량 뭐 면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관공서 일들을 좀 마무리 질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일본에도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지금은 배낭여행을 이제 가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극동아시아 쪽에서는 한 1년 반, 아마 거의 2년 가까이 있다가 한 2년 뒤에 여름철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아프리카 쪽에 탐험을 계속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한국에 계신 몇 분들도 좀 만나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10월 초순이니까 이제 11월 1일이면은 제가 그 차박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만 6년이 되네요. 2164일째가 되니까 아마 오늘이 한 2100, 한 50일 정도 되려나 그렇습니다. 어영부영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6년 기간 동안 팬데믹도 있었고, 그래서 저쪽에 북아메리카 제일 끝단인 푸르드베이부터 시작을 해서 남아메리카 제일 낮은 우수아이아까지 해서 북미와 남미는 얼충 한 6년여 기간 동안에 거쳐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조금 차박 생활과 그 오버랜딩 생활을 좀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번부터 이제 제가 포틀랜드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게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동안에 이제 겪었던 경험치들, 그리고 중요한 남미와 북미를 위시한 여행 정보들,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차량에 관한 DIY 이 밴 컨스트럭션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번 깨알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약속을 했고 저의 또 꿈이긴 합니다만은 차박전기에 관한 전기 책자와 중미와 남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행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출판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도록 한번 이번 포틀랜드에 있는 기간 동안 한번 준비를 좀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스토어는 가게죠. 샵 또 가게예요. 이 차이점이 영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랜드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오프로드라고 하는 말은 엄격히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오버랜드가 어떤 것인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오프로드 하는 거하고 이제 견주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 오프로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좀 일단 좀 쉬워요. 일단은 오프로드는 대개 특징을 보면은 그 여행하는 그것이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라고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제 기간도 그렇게 원데이 또 혹은 또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자기 집 근처나 이런데 그 오프로드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되게 오프로드 하는 그 이제 지역은 뭐 더우트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지저분한 길이라든지 비포장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머드 그 뭐죠 진흙탕이 뭐 좀 있다든지 자갈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래라든지 그 다음에 등반 그 고도나 또 하강 고도가 좀 심한 이제 그런 지역들을 특별하게 그 개조된 4x4 차량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그 드릴링 을 체험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그 차량이나 그런 여행의 일종을 우리가 이제 오프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오프로드로 좀 유명한 곳은 아리조나의 그 모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유타. 그 다음에 유타에도 있고 거기 가면 리플렉션 캐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광야지대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험한 그 윌드니스 그 광야 같은데 이제 이렇게 달려서 체험하고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프로드라고 합니다. 이게 말대로 오프로드 로드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볼에 우리들이 뺀질뺀질하게 다니는 그런 길들이 없는 데를 차량을 몰고 한번 이제 드릴링 체험을 하러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프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차량은 이제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차량은 이제 4x4라든지 이제 이렇게 그 트럭이나 조그만 SUV 스타일의 이제 그런 차들을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 특성화돼서 다니는 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보면 이제 캠핑이라는 말이죠. 캠핑족, 뭐 캠핑은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야영이라는 뜻이 되겠죠. 밤에 잔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놀러 가서 하룻밤이나 이틀밤을 자고 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캠핑은 시간이나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 캠핑은 아까 그 오프로드하고 좀 개념이 조금 다르죠. 같은 여행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캠핑은 주로 야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뭐 가까운 곳에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그 레저를 위해서 갔다 오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캠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 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차량이 조금 좀 다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오버랜드 차량은 4x4이면은 훨씬 더 활동 범위나 자율성이 좀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 우리가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휠도 상관없고요, 뭐 리어 휠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오버랜드 차량이 오프로드 차량 모양 말이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장착을 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 오버랜드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저니예요. 저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장시간 상당 기간 동안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루나 이틀 야영을 하고 오는 캠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짜릿한 맛을 느끼기 위한 그 오프로드하고는 이 여행의 기럭지나 그 다음에 여행의 시간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지난 저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지금 오버랜딩을 하면서 12만 5천 마일, 약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를 달렸고요. 그리고 남미와 북미 대륙, 그리고 몇 개 더 나라를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미 갔다 온 것도 한 2년 가까이 이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하루나 이틀 이렇게 캠핑하거나 며칠간 뭐 한 일주일 정도 오프로드 하는 거하고는 장비나 그 다음에 내부에 갖춰야 될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죠. 여행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에는 이제 우리가 오버랜딩 할 때는 뭐냐면, 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셀프 릴라이언스라고 그래요. 자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또 연관해서 셀프 서피션트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이게 뭐냐면 자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이제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게 되면은 물이 없죠. 전기가 없죠.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립을 할 수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자립과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프로드 차량하고 그 다음에 캠핑 차량하고 좀 다른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랜딩을 하는 이제 그 주요한 게 뭐냐면은 레저, 캠핑같이 레저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프로드처럼 어떤 드릴링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로 이제 목적이 뭐냐면 어떤 탐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좀 네 번째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랜더는 어떤 요즘에 이제 뭐 오버랜드라는 얘기가 벌써 한 100년 전에 나온 어떤 여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테리토리, 그러니까 뭐 오프로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길이 없는 데일 수도 있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인근의 지역으로 대개 뭐 한 달, 뭐 2달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오프로드라고 했었는데, 이제 근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자동차도 발달이 되고 도로망도 확장이 되고 인터넷이라는 이제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 오버랜더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운다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 오는 것도 사실 오버랜드죠.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가와 국가를 넘어가서 대륙과 대륙을 넘어가서 하는 초장기 여행을 주로 오버랜더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몽고 뭐 바이카로스 등을 지나서 모스크바로 해서 이제 유럽에 들어온다. 이게 말하자면 거의 실크로드에 관한 이제 루트가 되겠죠.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실크로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 런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냐 카이로,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카이로 북단에서 시작을 해서 수단, 남수단을 또 통과해가지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나 이제 이런 데까지 가는 아프리카 종단 코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죠. 또 이제 요즘 많이 유명한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북극에서 북극 프루드베이에서 앵커리지 거쳐서 이제 미국 들어와가지고 중남미를 거쳐서 저 남극 밑에까지 내려가는 팬 아메리칸 루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버랜딩 라우트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오버랜딩 여행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캠핑카, 즉 뭡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동안 놀러 다닐 수 있는 그 캠핑카도 아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더 좀 집중을 해서 이와 같은 여행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캠핑카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모디파이를 해야 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디테일하게 하나씩 짚어보고 그동안의 여행 담들도 곁들여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프로드가 뭐냐, 캠핑이 뭐냐, 오버랜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어하고 샵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샵은 어떤 그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즉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를 샵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포토샵, 사진관이죠. 예전에 사람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판매하는 형태를 샵이라고 그러고, 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오거나 농산물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판매하는, 즉 어떤 그 사람의 재생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냥 들어온 거 파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토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고,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